안녕하십니까. 캐나다 가자. 캐나다에서 유튜브 방송 보내고 있는 캐나다 가자입니다. 오늘 어제 이틀 상간에 국민의힘 신임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신임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님은 지금 엄청나게 역사적 중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4.19, 5.16 그리고 그 신군부 정권 이 시점 그리고 60 항쟁 그리고 문민정부의 그 정부의 전환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적 현장에서 하나의 그 획을 끄는 선이 이준석 국민의당 중심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는 가장 극적인 역사적 현장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오늘 좀 이 모자도 쓰고 안경도 근데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뭐 날라오고 뭐 이래서 눈에 뭐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은 뭐 말씀 못 드렸고 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당 대표가 이준석 당 대표는 중도 보수, 저는 이준석 당 대표를 극우 보수로 보지 않습니다. 젊은 층이 그렇게 아주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중도 보수 정도로 봅니다. 이준석 당 대표가 이 역사적 현장에 30대 초반에 서게 된 데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대단하다. 역사의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부담감이 많을 것이다. 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역사적 현장에 서 있냐?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정권 부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은 정통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운동권 세력이 80년대 운동권이 그 당시 현 정권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을 하고 독재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 역사고 새로운 정부 단계별로 5년 그러니까 87년도 그 직선제 이후에 87년도에 그 대통령이 5년제 대통령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무려 30년을 5년제로 왔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모든 앞에 정권을 적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자기가 정무수석할 때, 자기가 비서실장할 때 노무현 정부만 전통을 보고 그 중간중간 단계를 다 우리가 한 가정이라도 대통이 있는 겁니다. 자식이 낳고 그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못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하늘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현 정권을 어떻게 되냐 이런 무지막지하고 정통성과 역사성도 없고
국제 외교의 절름발이 외교, 그리고 그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국내의 어떤 부동산 문제, 이런 걸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정권의 하나로 해서 우리가 쌓아온 광복 이후의 70년 역사를 이 정권이 다 말아먹고 있는 현상에 또다시 새로운 이 문재인 하수인이 정권을 지배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현장을, 이 시점을 전환시켜야 되는 막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준석 국민의힘당 대표의 역할입니다. 뭐 우리 말씀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현 정권이 뭐합니까? 친북한 정권. 북한을 좋아하는 거 좋아요. 우리 같은 동포지 않습니까? 친북한의 김씨 정권의 하수인들 노릇하고, 아니 대북 전단 보내는 거, 그거 반대법 만들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국제인권위원회에서도 그게 그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법된다고 했어요. 대북 전단 사법 박상학 대표, 그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죽이는 국가 부채 수십조,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부채보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부채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젊은 청년들이 다 덮어서야 돼요. 원자력 파괴하죠. 원자력 파괴하면 어때요? 이 정권 끝나고 나면 전기가 엄청 오릅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가 가장 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산림 녹화, 원자력 없애고 나무 떼가지고 화력 발전하죠. 부동산 폭등, 이거 제가 말할 필요도 없죠. 이 군대가 뭡니까? 성추행, 이 정권은 부정부패 플러스 성추행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들어가 이렇게 성추행이 많고, 전부 이 정권 밑에서 딱 안희정, 박원순, 군대 성추행, 군대 우리 젊은 우리 여성 군인을 성추행해서 자살날까지 만드는 이 정권, 한미동맹 박살내고 이런 정권을 교체시켜야 되는 야당 대표가 된 게 누구냐?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님, 역사의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준석 대표님이 역사적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님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의 그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인생에서도 정말 획기적인, 이거 이준석 대표님 하버드 출신이지만 하버드 입학하는 것보다 더 극적인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님이 한국과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국과의 어떤 그 흐름을 좌우지우지하는 역할을 그 역사적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뭐냐? 이준석 대표님이 지금 우리 70년, 해방 이후에 70년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오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게 한 국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여러분들 혹시 바둑 두실 분 계실지 몰라. 바둑 두다 보면 한 2급에서 단 올라가기 힘들어요. 2급에서 한 2, 3단 가기가 힘들어요. 또 3단, 4단 사서 5단, 6단, 아마 5단, 6단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발전하면 그 이상의 발전을 시키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 정권은 전진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왜 후퇴를 하고 있냐?
1910년도 이전에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공산주의 혁명이라든지 이는 구태한 공산주의적 사고, 또 하향 평준화하자는 사고, 이걸 갖고 있는 애들이 지금 현 정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이 다 좌파도 그 자본주의적 좌파, 그리고 뭐 사회주의라도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현대적인 사회주의 그 정당으로 거듭납습니다. 뭐 독일 삼인당이라든지 뭐 영국 노동당이라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명분론인지 어떤지 어떻게 됐는지 그 1904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가 전 국토를 점령합니다. 볼셰비키 혁명에 의한 어떤 그 소련 혁명에 대한 그 영향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그 어떤 조사에는 뭐 70% 이상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 남북한다, 그 당시에. 근데 그거는 뭐 완전히 그 망령 아닙니까? 지금 지구 역사에서 그 망령을 다 버렸습니다. 소련도 버렸습니다. 소련도 버렸고 오직 중국만 더 남아있고, 북한은 그 사회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그냥 그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현 정권의 그 모습이, 이 좌파도 그냥 좌파가 아니에요. 좌파라도 괜찮아요. 사회주의적인 사회민주적인 좌파면 괜찮아요. 근데 이 좌파는 1910년대, 1900년대에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어떤 공산주의 그 혁명적인 사고로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100년이 후진 사상으로 지금 100년 후에 세계 경제 강대 110대 강국에 달하는 이 대한민국에 이네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거죠. 이거 5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연습이라도 충분하지 않나요? 여기서 이 문재인 정권이 한 번 더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이 퇴임하고 그 다음 문재인의 그 족속들이 하면 이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 필리핀 잘 살고 아르헨티나 잘 살고, 아르헨티나가 그 과거에는 세계 4대 강국이었습니다. 거지 나라가 됐죠. 요즘 뭐 그렇지만 잘 올라가고 있죠. 그 길로 가게 되는 기로에 섰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이준석 당대표님 30대 이준석 당대표의 이 정권 교체에 대한 막대한 임무를, 이거는 민족사적 대사건입니다. 민족사. 이준석 신임 대표의 당선은 민족적 사건입니다. 그 신채호 선생님이 묘청의 난인가, 그 묘청의 난을 뭐 조선 뭐 상고사의 최고의 사건이다. 뭐 그런 거지만 지금 근대사에 이거는 더 너무 극적입니다. 5.16 혁명, 4.19 혁명, 5.19 혁명, 12.12 사태, 그것보다 더 이거 왜냐? 그 당시에는 어떤 지도력이 그 단일화된 지도력이지만 이 다양화된 사회에서 여기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은 엄청나갑니다. 다행히 이준석 대표가 무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명한 자이고 바로 배운 자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 기대가 무엇이냐? 첫 번째도 정권 교체요, 두 번째도 정권 교체, 세 번째도 정권 교체입니다. 이준석 현 당선된 당대표님은 가장 중요한 게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사적 파멸이 진짜 막가는 말로 파멸까지 올 수 있는 이런 현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여러분 청년들 선거위에서 돈 받죠? 얘들 돈 막 풀잖아요. 지금 70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부채보다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했는 부채가 더 많아집니다. 이 정권 다시 이재명 당선되잖아요. 문재인이 아래가 이재명 아닙니까? 이 사람 그러면 문재인만큼 자기 5년 동안 살기 위해서 문재인만큼 국가 부채를 복지 표를 받기 위한 복지를 더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까지 왔던 그 부채에 따따블로 국민의 부채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손자, 여러분의 증손자가 다 덮어씌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아르헨티나 되는 거죠. 볼리비아 되는 거죠. 콜롬비아 되는 거죠. 이 중요한 시점에 그래도 다행히 합리적이고 또 머리가 좋고 젊은 청년인 이준석 당대표님이 당선되어서 한편으로 상당히 기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아야 됩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지만 인생의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준석 당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준석 당대표님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허히 여론을 받아들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 길에 이준석 당대표님은 첫째도 정권 교체요, 둘째도 정권 교체요, 셋째도 정권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이준석 당대표님은 앞으로 차기 대통령은 양보는 아니죠. 조정하신 분이지. 그렇지만 이 대타협의 조정의 역할을 하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위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강력한 우파들이 말하는 박정희 국부론보다 국부보다 더 칭송받을 수 있고 또 차기에 아니면 차차기에 아직 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대통령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10년 좀 기다려도 되지 않습니까? 10년.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당대표님이 이번에 이 역할을 잘 하시면 10년 내, 늦어도 20년 내에 45세 대통령 됩니다. 50대 초반에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님은 첫 번째도 정권 교체요, 두 번째도 정권 교체다, 세 번째도 정권 교체다. 이 역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님, 홍준표 전 당대표님,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님, 이 5사람을 교묘하게 분열시킬 것일 겁니다. 이 정권이 이 5명을 과감하게 어떠한 작전을 쓰든지 체면이고 없을 겁니다. 찢어 놓을 겁니다. 어떠한 수단을 쓰지 않고 찢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권의 한 명, 이재명이나 한 사람 내놓고 야권을 2개, 3개로 분열시켜서 자기들이 재집권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공작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 그에 더한 추잡하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사회는 컴퓨터라는 여론 조작이라는 어떤 작품으로 분열을 시킬 겁니다.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준석 당대표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 사명이고 역사의 사명이고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국민의힘 당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정권 정치. 정당이 생긴 거는 정당을 왜 창당하느냐? 정당을 왜 만드느냐?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 정당입니다. 뭐 요즘 옛날에 뭐 불임정당 분들 정권을 창출 못한다는 당은 불임정당. 정권을 창출 못하면 그 자식 못 놓는 거랑 똑같죠. 이번에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정권 차지. 그래서 우리 이준석 당대표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권을 창출할 수 것인가? 신임 당대표 이준석 대표님은 당의 문호를 대거 개방해야 됩니다. 대거 개방해서 첫째, 이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국민의힘이 너무 보수적이다는 어떤 강한 이미지를 그 젊은 층을 많이 흡수하면서 중도 보수, 중도 현실, 뭐 보수 중도 보수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당을 개방하고 누구든지 입당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그 당원을 받아들이고 그 정책을 홍보하면서 이 정권이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고 그 남북 대치, 중국, 소련, 러시아 뒤에는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본을 견제하고 그 한미 동맹에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을 좀 거대하고 정책적인 당이면서도 거대하면서 그 실용주의적인 당, 중도 보수 실용적인 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현 야권 후보자들과 이준석 대표님이 한 분 한 분 만나서 1대1 회의를 해야 됩니다. 1대1 대담을 해야 됩니다. 뭐 비밀로 하든지 뭐 공개로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대담자가 누구냐?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그렇지 않습니까? 이 5사람을 1대1로 대담을 해야 돼요. 대담을 해서 공동정부를 만들자. 5분이 힘맞추고 국민의당이 힘맞추고 그리고 중도 실용주의자들이 우리 국민을 지도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진보 아닙니다. 국민들 전부 실용주의적인 중도 보수가 되었습니다. 진보는 언제가 진보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가난할 때 진보가 많이 나와요.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지금 전망의 시기에서 그 급진적 진보가 나와요. 또 진보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이 현 국제사회에서 세계 경제 10대 경제 강국인데 10대 경제 강국에서 급진적 진보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부를 체인지해야 되는데, 바꿔버려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누가 하락했습니까? 우리 국민의 70%, 안정적인 세력이 60%, 70%. 젊은 세대는 좀 변화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 사는 거는 우리나라 여권 들고 외국 갈 수 있고 그 비자 없이 갈 수 있다 하는 그 파워만큼으로 따지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70%의 안정 세력이 있습니다. 이 안정 세력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급진적 진보 아닙니다. 진보 아닙니다. 중도 보수 실용주의자들입니다. 이거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진보한데 진보에 대한 개념을 자꾸 따지고 보면요, 진보는요, 못 사는 나라에서 진보가 잘 나와요.
몬사는 잘 살지 못하는 국가에서 진보가 나와서 그거를 뒤엎어야 돼요. 뒤엎으면 그 몬사는 사람들이 한 70% 되기 때문에 뒤엎으면 그래도 조금 나아져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뒤엎어야 될 이유가 없고 그 30%가 뒤엎은들 그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70%, 60%가 안정 세력인데 그게 뭐냐? 보수, 우파, 중도 보수 실용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통일 별로 생각 안 해요.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실용주의로 도서관에 가보세요. 전부 공부만 합니다. 실용주의입니다. 내 공부해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그래서, 뭐, 좀 옆으로 나갔는데, 이준석 대표님, 국민의힘 당이라는 아주 좋은 본거지, 유식한 말로 아지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지트에 그 강호의 고수들, 강호의 고수라면 뭐합니까? 강호의 고수가 강호의 고수 칼 하나 들고 무술 혼자서 잘해보이면 뭐합니까? 1000명하고 활 쏴보면 뒤지는데, 이? 북한 특공대가 전기줄을 타고 날라다니고 격파하는데 벽돌 뿌리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미국의 그 고도에 떠는 그 총으로 그 쏴보면 이따만 사람 다리만한 총알을 쏴보면 끝나는데, 범죄주의는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당 아지트 양상박 아닙니까? 108인의 무사가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사를 모이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108인의 무사를 모이게 해서 이 나라를 바꾸고 이 나라의 국민들을 살리고 한민족의 역사를 한 번 더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상박의 주인이 누구냐? 이준석 대표님입니다. 윤석열 윤석열 훌륭하시죠. 국민적 지지 많이 받죠. 그렇지만 그분 혼자서 상칼 들고 광야에 돌아다니면 한 100명은 쳐 죽일 수 있겠죠. 지칩니다. 패거리가 없는데 최재형 감사원장님,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는 저만한 미덕을 갖긴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 공직자 역사상에 저만한 미덕과 감탄이 나오는 없어요. 그게 현실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분이 벌판 황야에 애들을 데리고 갔을 때 수많은 늑대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강호의 고수 안철수 패거리 있죠. 국민의당 갖고 이거는 표는 얻을 수 있고 2등, 3등은 되는데 1등이 안 돼요. 안철수 대통령 출마해서 2등은 됩니다. 평생 2등 할 겁니까? 그리고 그거로 즐길 겁니까? 홍준표 국민의당 전신의 당대표고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래 놔두면 안 됩니다. 모셔와야죠. 들어오십시오. 기여했는 게 홍준표가 4선 했을 거예요. 아마 4선, 이번에 5선인 겁니다. 그러면 다 국민의당의 당으로 한 거예요. 그분 아직도 입당 안 시키고, 무슨 놈의 당에 조잡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당 대표님은 이 오인을 1대1
회담을 다 하고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또 5분과 이준석 대표님과 6자 회담을 해야 됩니다. 6자 회담을 해서 뭐 공정한 뭐 경선 룰 뭐 어떻고 간에 실용주의 현실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5명 6명 모아놓고 밤새도록 토의를 하든지, 누가 앞에 나간 게 제일 좋겠냐, 누가 총대를 맬 것인가. 그 총대가 안철수가 될 수 있고, 최정희 될 수 있고, 뭐 윤석열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 정하고, 그리고 우리 우파, 중도 우파 실용주의 정책 내세우면서 정권 쟁취해서 대한민국이 번영과 발전을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어떻습니까? 얘들 조국 보세요. 지 가족, 지 자식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미향이 뭡니까? 할머니들 앵벌이 시켜가지고 지만 처먹고 지만 집 사고, 국회의원 안 떨어뜨리고 출당 조치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기주의에 국가고 뭐가 없습니다. 이 정권은 국가가 아니라, 이 정권은 내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우리만 잘 살고 국민들 뭐 거지 되든 왜 막 풀어줘. 야,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여기 방송 듣는 분들 뭐 몇백만씩 준다 한데 널름 받아보세요. 그거 뭐냐면 본인 돈이에요. 본인 돈을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왜? 그거 나중에 자식들이 갚아야 되는데. 이런 정권을 묵과할 것입니까? 이 정권을 가장 중심적으로 타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통령에 출마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가 이준석 국민의당 신임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6인 5인 플러스 이준석 플러스 국민의힘당 플러스 그 중도 우파 실용주의자들을 대거 입당시켜서 연합정권, 우파 연합정권, 국민연합 정권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합 정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 거국 내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거국이 되느냐? 진보 없습니다. 국민들, 젊은 층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뭐 진보 하는데 진보 없어요. 왜 진보가 없냐? 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 자기가 중도 보수이면서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보는 언제 나오냐? 방금 말씀드렸잖아. 개판일 때 나오는 거야. 개판일 때. 나라가 완전히 시궁창에 빠졌을 때. 북한이 김정은 정권은 보수가 아니고 수구입니다. 수구 꼴통입니다. 완전 수구 꼴통이에요. 왜? 저거 집단만 먹고 사니까. 거기에 한 놈이 나타나서 총 들고 확 개혁해버리잖아요. 다 쳐 죽이고 나를 확 버리는, 그게 급진 진보예요. 진짜 진보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진보가 북한을, 그런 썩어 먹어 떨어진 국가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놈의 진보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정책 전략가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이 진보의 개념을 다시 국민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님에게 말씀드린 게, 그 정치적 리더,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가 역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 대통령의 그 현대사회 정치의 그 정치적 리더가, 우리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는 그 좀
적이고 그 독단적인, 그 독재는 아니지만 독단적인 리더십이 필요했어요. 왜? 그 막말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경제 개발은 그 무슨 경제냐면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박정희가 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박정희가 자본주의를 채택한,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고 그 박정희가 원력이 없었으면 그 민주당은 자유주의적인 정권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박정희는 그 반사회주의 국가 정책을 쓴 거예요. 지금 캐나다, 안 그래 북미 유럽은 거의 그 반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아닙니다. 뭐 국가 의료보험 같은 거 전부 그 캐나다 같은 데 무료입니다. 뭐 1억짜리 수술해도 무료입니다. 박정희를 어떻게 군부 됐다 그런데 아닙니다. 박정희의 경제 정책은 반사회주의, 사회주의, 반공산주의적인 계획 경제였습니다. 왜 박정희의 그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 박정희의 논리가 미켜들었어요. 되었어요. 뭐 다른 국가는 안 됐어요. 왜? 다른 국가는 그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박정희 좀 똑똑했어요. 됐는데 또 우리나라가 좀 그 지역적인 뭐 일본 놈들하고 이런 미국의 또 원조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소련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여건 속에서 그 박정희가 혜택을 잘 볼 수 있는 그 국제적인 외교 전략을 잘했어요. 이승만도 외교 전략도 잘했다지만 박정희도 그 외교 전략을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는 겁니다. 그때는 그 대통령이 지도자, 영도자였어요. 북한이 지금 완전 영도자 이의 신의 존재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승만이나 박정희까지 그 전두환까지는 영도자의 역할만 해도 영도자의 역할로 국가를 이끌어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김영삼 정부 들어오고 이러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막 10대 그 당시에 개발 중도 그 중진군에서 선진국 한다 이럴 시점에서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무슨 사회가 되냐면 그때부터는 이게 대통령이 막 그런 박정희식, 뭐 이승만식, 안 그러면 개발도상국의 대통령식 어떤 계획 경제를 해서는 국가가 운영이 안 돼요. 왜?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왜? 벌써 대한민국 국가는 수많은 다양성이 생겨버렸어요. 왜? 옛날에는 박정희나 뭐 이승만이나 뭐 그 전두환이는 뭐 자기들이 그 권력으로 이렇게 통치를 했지만 그 전두환 이후에 노태우 들어오고 이후부터 김영삼들이 들어오면서 사회 분야가 너무너무 세분화되고 다양화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쪽을 챙겨주면 한쪽이 손해봐요. 또 한쪽을 챙겨주면 단쪽이 손해봐요. 그건 뭐냐? 현대 정치는요, 이거 지금 말하는 건 내가 뭐 책 본 것도 아니고 그 제가 느낀 거 이야기하는 건데 거의 맞을 거예요. 책도 뭐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아마 나와 있을지도 모르죠. 이 다양화된 사회를 조정, 중재, 그 뭐냐? 선진국의 대통령, 선진국의 총리, 캐나다 총리, 미국의 대통령, 안 그러면 미국 좀 복잡한 치고 유럽이라든지 유럽이 사회민주당도 있고 우파 좌파 중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럽 국가에서 보면 그게 그 수상이라든지 그 총리 이런 사람들이 그 하는 일이 그게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고 각 정당과 각 국민과의 그 어떤 그 조율, 중재, 그게 그 현대 그 선진 국가의 어떤 그 국가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뭐냐?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착각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이 뭘 어떻게 박정희식 리더십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박정희식 리더십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문재인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도 박정희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가 뭘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진짜 5년 동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미친 거지. 이걸 완전 그러니까 뭐냐, 어느 정도 국가가 발전하면 대통령이 무슨 짓 안 해도 잘 다 돌아가게 돼 있어. 시스템이 다 돌아가게 돼 있어. 대통령이 지 죽어도 다른 놈이 아가 다른 뭐 권한 대행이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재인은 착각하고 있는 게 지가 뭘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 센세이션을 그러니까 씨발 하지 말자. 친미하지 말자. 친중해보자. 한번 바꿔볼까. 이거 뭐 엑서사이즈야. 연습해보자는 거야, 연습. 그러니까 뭐냐, 언제부터냐. 이명박, 박근혜, 그럼 노무현 때도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부터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4명의 대통령 시대 때는 필요가 없어요. 영도적 지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무게만 잡아주면 국가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 뭐냐, 전통을 지키면서 기존에 해왔던 것을 조금씩 잘못된 거 고쳐가면서 이래 고쳐가 무난하게 조용하게 대통령을 직을 퇴임하면 되는데, 박근혜도 뭐 창조 경제한다 해서고 뭐 그래도 박근혜보다는 문재인보다는 박근혜가 훨씬 낫다고 지금 다들 그래요. 왜 그러냐? 문재인가 열등의식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민주화 세력이다 생각하니까 박정희보다 나야 되고 전두환보다 나야 되고 이명박보다 나야 되고 박근혜보다 나야 된다. 전두환, 박정희 이 사람보다 나야 된다고 지가 설치니까. 그럼 여러분, 박근혜가 문재인이가 5년 하면서 그러면 박정희의 18년, 전두환의 7년, 노토의 5년, 노무현의 5년, 김대중의 5년, 이명박의 5년, 박근혜의 5년 그 정책에 다 이어받아 와가지고 집단화 코로나도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을 뭘 모르고 있냐면 지가 박정희식 리더십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국가를 보여주겠다. 이건 무슨 말이야? 그 독재의 발상이에요. 완전 독재의 발상이에요. 현대 이 정치 사회에서는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대통령 됐으면 대통령이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장관 이리 됐으면 이리 됐고 국가 이리 되면 경제 이 균형을 맞춰주고 중재를 맞춰주고 협상해주는 게 대통령이에요. 국민과 국민 사이에서 중매쟁이인 거야. 근데 문재인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국가를 만들겠다. 이거는 그거예요. 교만과 독재성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문재인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그럼 뭐냐? 다양성의 인정. 뭐냐? 우리 이준석 대표님도 지금부터 내가 엄청 잘해야 된다. 내가 엄청나게 어떤 뭐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님이 하셔야 될 게 중재와 조절입니다. 이 5인의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5사람을 묶어줄 수 있는 중재와 협상으로 묶어서 이 나라의 정권 교체로 인해서 또 이들이 연합정권이 탄생될 때 책임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같은 사람이 정권 잡으니까 니나게나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이 이 5분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국민의당의 사람들 그리고 또 중도 실용주의자들 대거 입당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집권당의 어떤 맨파워가 생깁니다. 그 정도의 맨파워가 생겨야 이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이건 문재인식으로
요 똘마이들 택도 아니는 저 강경화 외교장관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새끼들 저 전면에 배치해가 이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오인의 안철수, 최재형, 윤석열, 그리고 이준석, 되죠. 저 홍준표, 여기에 모든 밑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 다 해보세요. 정부 장관 아무나 못해요. 가장 현명한, 가장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 지금은 장관들이 개판 장관들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준석 당대표님이 그 기반을, 그 기초를 쌓아야 돼요. 교만의 극치인 문재인 정권, 이 사람들 정치적 교만이 있어요. 정치적 교만. 내가 하는 거는 옳다. 내로남불로 하지만 그게 라인홀드 리버라는 정치학자가 있어요. 종교학자이지. 신학자이며 종교학자이며 사회학자인 라인홀드 리버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 부분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인간에게 5가지 교만이 있다 했어요. 5가지 교만. 정치적 교만, 윤리 도덕적 교만, 지식적 교만,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운동권이 이 나라를 민주주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해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 미친 소리지. 내가 아니면 자기만 도덕적으로 와서 여기 그러면 대한민국의 윤리적, 내노담불이 윤리적인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여자가 호텔에 나오면, 저 여자는 호텔에서, 불륜 저지시켜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는 호텔 나올 때는 그냥 커피만 마시고 나왔어.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이 교만의 극치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조국. 야, 강남에 전부 스펙 다 해가는데 내가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대한민국에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99%의 부모들은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1%의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다, 이게요. 이게 무슨 서울대 법대 교수가 하는 논리가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무장관을 하고 법무장관을 하고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당대표님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님 사육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님을 유승민계라고 지금 때리고 있어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고향 선배고 모 고등학교 제 선배인 것 같은데 잘 몰랐던 근데 유승민 대표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닙니다. 유승민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님의 서열이 이제 달라졌어요. 이준석 대표님이 위고 유승민이 이제는 이준석 대표님이 보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배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다 보면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님은 유승민 대표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어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국가적인 측면에 대한민국의 대의를 위해서 공정하게 5인 위원회를 건설해서 대통령 윤석열이 하든 최재형이 하든 시키고 그 다음은 연합정권으로 가서 그 후위를 도모해서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대표님과 또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면 우리 유승민 의원님 후위를 봅시다.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윤석열도 그렇고 최재형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서로 대의를 위해서 한 사람을 내세우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이준석이다. 이준석 대표다. 자, 그럼 이준석 대표님 그 중재자 조절자가 됐을 때 해가 대통령 되고 난 당대표로서 그 했다. 자기들은 이준석 대표님에게 정치적인 어떤 그 득이 뭐냐? 엄청나죠.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이준석 대표님이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그 오자를 협력시켜서 공동정권을 탄생시키는 킹메이커가 됐을 때는 이준석 대표님은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40대의 40대 기술론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뭐 심하게 막말로 해서 이준석 대표님 지금 대통령 출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님이 이 사람들을 대통령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연합 정권이 됐을 때, 그럼 이준석 대표님은 이 정권의 탄생과 더불어 이준석이 실세 중에 실세이며, 그리고 그 킹메이커이면서 킹메이커입니다. 그러면 자기 젊으니까 양보할 수도 있죠. 뭐 유승민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공동정권 5인이 있으니까 한 사람하고 그 다음 한 사람 하겠죠. 그러면 차차기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그 뭐 노마가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됐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됐습니까? 수많은 여건과 고통을 겪고 20몇 살부터 국회의원 해서 대통령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수많은 감옥도 가고 역경도 가고 납치도 되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는 이준석 대표님이 어떤 중재자 역할, 조절자 역할을 하다 보면 그 이준석 대표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대한민국과의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10사람,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 아무나 못 만들어요. 이 기회에 국민의힘 당의 대표를 만들어주는 이 기회에 본인이 하기 나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님은 첫째도 정권 교체, 둘째도 정권 교체, 셋째도 정권 교체를 생각하시고 5인위원회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이 5사람을 한번 엮어보십시오. 엮고 중도 우파, 중도 실용주의, 보수 실용주의 당 전면으로 내세우십시오. 우리 실용주의 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님 저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나오고 대한민국의 이 경제 발전 누가 했습니까? 민주화 세력이 했습니까? 실용주의 기업가들, 실용주의 정치인들, 실용주의 국민들이 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실용주의로 돈을 벌겠다고 독일 광부로 간, 독일어 간호사로 간, 그 열대 영상 40도에 그때 우리 중동에 사는 분들요 가만히 타고 왔어요. 주름살이 하도 제가 주름살 쪘는 데를 피어지니까 거기는 하얗고 이분들이 중도 실용주의자들, 실용주의자들이 한 거예요. 민주화 세력, 민주화 운동,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뭐 하시는 후원장이냐 앞에 나섰는 거? 또 그 민주화 세력 중에 자발적인 민주화 세력에 리더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인간들이 여기도 설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대한민국에 그네들이 지금 거기에 약점 잡혀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준석 대표님
이번엔 제가 보니까 누가 대통령, 야권에서 대통령 되는 거, 누가 대통령 됐다, 국민들이 누가 윤석열이 대통령 됐다, 뭐 최정희 대통령 됐다, 아이고 이 대통령을 만든 자가 누구인가? 의 천운의 기회가 온 게 이준석 대표님에게 온 겁니다. 그런 인생에서 수억 명의, 수천만 명의 인간 세상사에서 그런 기회를 잡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운이 아니죠. 왜? 이준석 대표님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젊은 날에 공부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첫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다들 생각할 때,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생각할 때 잘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단 부지런해요. 왜? 부지런해야 책을 볼 거 아니야. 참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부지런하게 하셨고, 또 서울대학 최고 우리 대학 나왔고, 또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도 나왔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배운 자들이 또 교만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이준석 대표님은 이제 보니까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대의를 위해 희생할 줄 알고, 그런 분이고, 또 미래의 우리 대통령감, 이준석 대표님. 이번에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이 5명,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5명을 공동의 정권을 만들 수 있는 킹메이커, 그 5인 플러스 이준석 당대표님 플러스 국민의당 플러스 중도 우파, 중도 보수 실용자들이 모여서 신명나는 대한민국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암울한 북한 인권, 우리 동포 굶어 죽는 북한을 죽이는 그 북한 정권에 아부하는 이 정권, 이 암울한 5년의 현실을 또 한 번 더 5년, 10년의 경험을, 문재인가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5년을 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5년, 10년을 만들어 줄 것입니까? 이준석 당대표님 참 어깨가 무겁고 역사의 한 장에 섰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준석 당대표님에게는 국민이 있고 우리가 있고 중도 실용주의, 중도 보수자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결국은 5인 위원, 5인 분들, 그분들 다 이준석 대표님의 중재에 의해서 서로 양보하고 한 사람 세우고 정권 창출, 신정권 창출 되리라 봅니다. 국민의당 화이팅! 이준석 당대표님 만세!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입니다. 이준석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